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해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팀 수사관이 기밀 정보를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최근 구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담당 사건의 기밀 정보를 수사 대상 기업에 넘겼다니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죠. 기밀 유출은 수사 차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장 초안이 유출된 직후 쌍방울그룹 실소유로 알려진 김성태 전 회장이 해외로 출국했고 대표이사도 해외에 체류 중이라고 하니 연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해당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이 유출한 기밀 자료를 발견한 것이 전현직 수사관 구속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면 수사 차질은 정말 불가피했을 게 뻔합니다. 결국 쌍방울의 수사 정보를 넘긴 전현직 검찰 수사관은 얼마 전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 중 하나가 수원지검이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오늘은 압수수색 안 나간다, 내일 이후 나간다 라는 수사 계획이 실시간 쌍방울 쪽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쌍방울 측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었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더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 기밀을 유출한 검찰 수사관 A씨도 압수수색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검찰은 당시 쌍방울 압수수색 결과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임직원들이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장부 등 문서가 폐기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제가 왜 한두 달 전 이슈가 되었던 일을 다시 꺼내드렸냐면 이 같은 일이 이것 말고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가히 충격적인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긴급체포 등의 내부 정보를 미리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오늘 있었습니다. 보여진다, 의심된다 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황이 너무 뚜렷한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2021년 9월 28일 오후 7시 50분경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날이 언제냐?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하루 전날입니다. 이날 유 본부장이 자신이 사용하던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져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날이었죠. 어쨌든 전화통화는 11초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정진상 전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이렇게 말했다는데요. 조심해라. 곧 압수수색 나올 수 있다. 지금 통화 안 된다. 이후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에게 2번 전화를 걸었지만 유 전 본부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은 말투가 기분이 나빠서 안 받은 것 같은데 왜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다음 날인 29일 압수수색 당일이었죠. 정 전 실장은 다시 유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전 7시 34분 전화는 안 받았지만 8시에 걸려온 전화는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전화통화에서 정 전 실장은 압수수색이 곧 진행될 것 같다며 네가 정영학, 남욱, 김만배에게 책 잡힌 게 무엇이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 라고 유 전 본부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정 전 실장과 통화하던 중 초인종이 울렸고 정진상의 예상처럼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화통화의 대화 내용을 미뤄보아 정 전 실장은 최소 28일, 다음 날인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해 대비했다는 의혹은 정진상 한 명에 그치지 않은데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2022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파악해 대비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2022년 10월 19일 김용을 체포하면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용의 차량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트렁크와 차량 내부가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압수수색 당시 김용은 내가 선임해둔 변호사가 있다며 누군가에게 전화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검사가 우리가 압수수색을 나올지 어떻게 알고 변호사를 사전에 선임했느냐는 취지로 묻자 김용은 이틀 전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며 대장동 수사팀 소속 A 검사 이름을 몇 번 들어봤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좀 말이 그렇지만 압수수색은 그야말로 애미애비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법입니다. 실례로 박근혜 정부 때 검찰을 좌지우지했다며 당시 야당이 맹공격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박근혜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알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이걸 뭐 거꾸로 말하자면 압수수색 등 검찰의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민정수석도 파악하기 어려운 급비사항을 정진상이나 김용은 어떻게 사전에 알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을 말할 때 영화 아수라와 매우 흡사하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언급해드린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사건이나 유동규를 둘러싼 김용과 정진상의 통화 내용이나 모두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일들입니다. 자, 현재 법원에서는 정진상과 김용에 대한 재판이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과연 뭐 법리적 논쟁거리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진상과 김용은 구속 이후 이재명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이 뭐 대단한 민주투사나 되는 것 마냥 검찰의 마녀 사냥에 자신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식의 항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토록 지은 죄가 없고 떳떳하다면 왜 압수수색 정보를 알아야만 했고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없애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 검찰에 출석하지 말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닌가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김용과 정진상의 모습을 보면 정권이 교체되고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아직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루빨리 정신 차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문기 씨도 몰랐다고 한 이재명이 당신들을 지켜줄 거라 착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